자, 73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은요.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둘 다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어떤 조건 p, x에 대한 조건 px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야? x가 p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저 명제는 무엇이다? 거짓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얘가 만약에 하나라도 얘를 만족하지 않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 명제에 반하는 얘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바일레라고 부르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뭘 찾아요? 이게 참이라면은 보통 뭐 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직접적으로 증명하든지 간단하게 간접적으로 증명하든지 증명을 하는 것이고, 거짓이다 라는 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나라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깨지면 되는 거니까 바일레를 찾아가지고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는 걸 판단하는 거지.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p라는 집합은 P는 조건 P의 진리집합 P는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고, 왜? 어떤 x든 다 뭐 해야 되니까? 들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거짓이면은 P가 전체 집합만 아니라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 오케이. 요 방향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 똑같이 px이다라는 것은 자 조건 p를 만족하는 x가 단 하나라도 뭐 한다라면 존재한다라면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참 거짓을 판단할 때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는 거죠? 아무런 원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떤 거 하나만 만족해도 얘가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만 아니면은 공집합만 아니면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친구를 찾는 거지. 아, 하나 찾았네. 그럼 이 명제는 뭐네? 참이네. 라고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뭐 한다라고 하면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친구들을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이다라는 부정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의 부정은 뭐가 돼요? 어떤이 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아니다. 조건 p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양쪽을 전부 다 부정을 해주면 되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x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아니다? px가 아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not p이다 not p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렇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 것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거짓을 판단하려면 관리를 찾아야 되고, 자 증명하는 방법에는 뒤에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배우법이라는 친구가 있고 비류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것이고, 자 73페이지 아래 개념 체크 한번 봐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무엇이다? 0이 아니다.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이 아니다. 참이에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0이요. 그렇죠. 얘는 뭐 바일레라는 친구를 잡을 수 있죠. 바일레. x가 뭐일 때? x가 0일 때 누구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모두는 깨지게 된다는 거. 두 번째 명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양의 실수 근데 어떤 이에요? 무언가 어떤 양의 실수 x가 양수일 때 뭘 만족한다? x제곱이 x보다 작다. 요거 있어요? 이런 거 어떤 친구예요? 제곱을 했는데 자기 자신보다 작아졌어. 양수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야? 응? 어? 분수는 3분의 4도 분수지. 3분의 4를 제곱하면은 9분의 16이고 여기는 3분의 4예요. 얘가 더 큰데? 분수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뭐예요? 분수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x가 1보다 작은 수. 즉 1보다 작.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얘네들을 계속 곱하잖아요. 즉 이거야. 자, 주스가 있는데 내가 절반을 먹었어. 얼마가 남았어? 2분의 1이 남았지.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렇지? 또 2분의 1 먹었어. 그럼 얼마가 남았어? 4분의 1이 남았지. 또 작아지지. 작아지는 방향으로.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계속 어떤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계속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앞으로 배울 극한에서. 자, 2분의 1 먹었어. 또 그거의 절반을 우리 집 아들이 먹었어. 또 절반을 집사람이 먹었어. 또 절반을 강아지가 먹었어. 또 절반을 또 내가 먹었어. 이 주스는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안 사라져? 정확히 그 양에 대한 절반만 뭐 할 수 있다면 먹을 수 있다면 주스는 사라지지 않지. 그러나 주스는 어디에 가까워져?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지. 이게 직관적 개념의 뭐 극한인데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해주면은 얘가 어디로 가까워져 간다는 수학적인 직관 0으로 가까워져 간다는 거.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등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따라서 요거 얘에서 x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는 의미를 얘기해 보시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은 자, 이제 방금 또 빨간색으로 얘기했던 뭐가 나왔습니까? 부정이 나왔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 px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로 바뀌고 역시 px가 아니다. not p이다 라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 명제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래 개념 체크에 나와 있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는 뭘 의미하는 거다? 어떤 x를 가져가도라는 마찬가지다. 이 어떤이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가 x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요거 맞습니까? 이건 실수에서 중요한 성질이죠. 실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뭐가 나온다? 0 이상이 나온다. 이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요 명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당한 홀수 n에 대해서. 자, 적당한이라는 말이에요. 적당한 뭔가 만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친구. 좀 수학적으로는 좀 애매한 말이죠. 적당한 누구에 대해서? 홀수 누구에 대해서? 홀수 n에 대하여 누구는 짝수이다? n 제곱은 짝수이다. 그럼 얘는 적당한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의미가 된다? 모든이 아니라 적당한 어떤 친구, 어떤 홀수는 n 제곱하면 짝수가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홀수를 제곱하면 무슨 수가 나와요? 홀수가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만약에 홀수를 제곱했더니 짝수가 나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도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뭐 그걸 보이는 것은 얘들아 n이라는 친구를 홀수로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 문제 시험에 나올 때 가끔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홀수는 뭐 2k-1, 2k 플러스 1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n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2k-1의 제곱해도 되니까 자 4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죠. 그렇지? 얘를 2로 나누면 얘 나누어 떨어져, 얘 나누어 떨어져, 얘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1이지. 그래서 n제곱은 무슨 수? 홀수. 따라서 n이 무슨 수이면은 홀수이면은 n제곱은 홀수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하는 거죠. 홀수는 2k-1 또는 2k 플러스 1. 여기서 k는 무슨 수? k는 정수다라고 잡아주고 보이면 되겠고, 따라서 얘는 하나도 없어서 거짓이다. 즉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무슨 집합이다라는 거죠? 공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공집합이다.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x이다가 거짓인 경우에는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집합을 모아놓은 진리집합이 공집합일 때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 별로 특별히 재밌는 개념이나 이런 건 아니죠. 차라리 도형이나 이런 게 재밌지. 논리 같은 경우에는 나도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 집합론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 자, 우리는 부분집합 개수 세고 막 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갔잖아.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 교수가 나한테. 집합이 집합을 포함한다의 정의가 뭐야? 이 집합의 원소가 다른 집합에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집합을 포함하는 존재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집합을 또 포함하는 집합은 존재하겠지? 또 이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을 존재하겠지? 그러면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존재하는가? 예. 뭐라고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보세요. 네? 해서 처음 느꼈지. 내가 원에서 온 수학 전공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지? 라는 느낌의 어떤 논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현재 근데 여기서 집합과 명제는 솔직히 우리 수학 과목에서 많이 적용되고 쓰이긴 하지. 그치? 너희들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0이다, xy가 실수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부터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x도 0이고 y도 뭐이고 0이다라는 조건을 떠올리는 것처럼 명제가 이런 게 안에 녹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집합은 문제 속에 녹아있는 것이고, 겉절이 느낌이에요. 겉절이 직접적으로 얘를 가지고 문제가 막 엄청 출제되고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75페이지 보세요. 75페이지.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는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했어요. 참거짓이 분명하고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이 P라는 집합 안에 있는 X는 Q 조건도 어쩐다? 만족해야 된다. 즉 얘를 만족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Q 안에도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얘는 이 Q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자체가 Q가 누구를 포함한다? P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대문자에다 포함 관계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 명제에다가 얘가 참이네 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포함 관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P를 만족하면 Q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명제에 0이라는 친구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0은 뭐예요?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거꾸로 조건의 순서를 뭐 한 거야? 바꾼 거예요. Q이면 뭐이다? P이다. 이게 참 거짓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Q이면 P이다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라졌고, 배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배우는 뭘까요? 역의 부정이에요. 즉 이 명제 입장에서는 자,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not P면은 무엇이다? not Q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의 역이야. 즉 부정을 취해주고 순서를 뭐하는 게?
바꾼 게 대우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대우는 not Q이면은 무엇이다? not P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예요? 부정해서 앞에다 적어주고 부정해서 뒤에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즉 이 명제의 순서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얘가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참일까요? 역은 참일까요? 아닐까요? 알 수 없어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우는 항상 뭐예요? 참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런지 모르고 맨날 사용은 하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봤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가 P를 포함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면은 이 방향으로 포함 관계가 만족하겠나요? 그러면 Q가 아닌 친구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P가 아닌 친구들이 모이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이 둘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만족한다는 거지.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면은 자, 둘 다 여집합을 벗겨주면은 누가 포함한다? Q가 누구를 포함한다? P를 포함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지. 오케이? 자, 여집합은 포함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자, 요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Q가 있어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P가 있어요.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뭐하고 있어요? 요 작은 거의 바깥쪽 부분이 누구보다 큰 친구의 바깥쪽 부분보다 더 크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쵸? 그럼 얘를 만족하면 당연히 얘를 만족하고 얘이면 얘이다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하니까 당연히 요걸 만족하고 P이면 Q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을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함께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75페이지 펜 드시고 네모 안에 역 대우 중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not Q이면 P는 not P이면 Q이다의 무슨 명제일까요? 여기에요, 대우예요. 개념 체크 1번에 대우인가요? 여기인가요? 아, 알고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차은이야 뭐냐? 그래.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얘인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명제가 not P면은 Q이다라고 얘를 뭐 했어요? 부정했고 얘를 부정해서 다시 Q가 됐죠? 무슨 명제가 되겠습니까? 대우 명제가 되겠고 그 다음 2번은 순서만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죠?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예시 개념 체크 2번에 보면은 명제 역과 대우를 쓰라고 그랬어요. 2번 문제를 볼게요. x가 1보다 크면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얘의 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순서만 바꿔준 거죠. x가 뭐보다 크면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대우는요. 대우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부정하나 얘를 부정하나 마찬가지예요. 순서 그대로 부정하나 얘의 부정은 뭘까요? 2보다 크다나 아닌 건 뭐예요? 2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대우 부정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not P면은 not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무슨 명제를 찾아요? 대우 명제를 찾아요. 그러면은 얘를 부정해주면은 뭐가 되고 Q이면 누구이다? P이다. 이 친구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참이 되겠다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정리하고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방금 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명제의 역, 대우의 참, 거짓에서 역은 참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우는 명제와 참, 거짓을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 자, 76페이지 자, 개념 체크 보시면은요. 거기에 예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P이면 무엇이다? P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얘의 무슨 명제이다? 대우 명제이고 뒤에 거 부정하면은 q이면 무엇이다? 앞에 거 부정하면은 not p이다 이라는 거 여러분들 성립하실 수 있다라고 생겨야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q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한다? p를 포함한다라고 포함관계를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뭐예요? 당연히 p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한다? q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포함관계 서로 뒤집었죠? 똑같은 거지,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원래 b와 a의 포함관계는 서로 반대로 된다라는 거지. 누가? b가 a에 뭐한다? 포함된다라는 거,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답은 이제 뭐 3번이 되겠죠. 자, 77쪽의 대표 유형 23번과 23-1번. 자, 지금 한번 전부 다 펜을 들고 풀어보세요. 대표 유형 23번 페이지가 현재 77페이지고요. 기억법 명제 역 그리고 대우.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걸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역 한번 찾아보면은 거꾸로 순서를 바꾼 거죠.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화살표 나타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 요거 역 참이에요, 아니에요?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0보다 크다. 맞아요? 네. 맞습니까? 네. 두 개의 합이 0보다 크면은 얘가 0보다 크다. 요거는 뭐 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참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무슨 명제?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우 명제는 얘를 뭐 합니까?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정하면은 x 플러스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만족합니까? 항상 만족하지 않아 보이죠? 네. 얘들아, 요것도 실수해서 요것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거 의미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x는요, y는요. 일단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실수해서는 없지. 네. 근데 0은 될 수 있죠. 얘도 뭐의 의미인 거예요? x도 0이고 y도 뭐고? 0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x 더하기 y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바위에 뭐가 있을까요? x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아무거나 적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3이고 y가 얼마일 때? 1일 때 잡으면은 두 개 더하면은 음수인데 제곱하면은 무슨 수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나오는 거지. 따라서 요거 하나만 잡아주면은 명제는 또는 대우는 무엇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고, 따라서 기억권은 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 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이면은 0이면 무엇이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제로이다. 자, 이 두 조건은요. 두 조건은 여러분들 얘이면 얘이다도 만족하고요. 만족하고 요 친구이면 요 친구이다도 만족해요. 뒤에서 얘기하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조건이 서로 동치이다. 모양만 다를 뿐 의미가 어쩐다? 같다. 그거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를 찾아보면 두 원소가 서로 어쩐다?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x, y는 얼마이다? 둘 다 0이다라는 거. 얘가 의미하는 것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x, y는 무엇이다?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명제이면은 0은요 굳이 순서를 안 바꿔서 얘이면 얘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참인지 확인해 볼게요. 얘이면 얘이다. 오케이. 둘이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양쪽 다 성립을 하기 때문에 명제도 무엇이고 참이고 역도 뭐예요? 둘 다 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대우도 뭐가 되겠어요? 참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 니은 조건은 이 내용보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디귿번 명제 보시면 디귿번 x의 제곱이 y 제곱이면 x의 제곱이 y 제곱보다 크면 x가 y가 0보다 크다. 요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음수인 경우에는요, 보세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뭐 2를 제곱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데? 16이고요. 얘는 4가 되잖아요. 요거 만족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 2 요거 만족하지 않고 얘는 0보다 크다도 만족하지 않겠지? 그러나 얘 거꾸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x, y가 0보다 둘 다 뭐 할 때는 크고 난 다음에 x가 y보다 클 때는 x의 제곱이 y 제곱보다 크다. 요것도 중요한 성질이에요. 중요한 성질.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명제를 보일 때 x가 y보다 들어왔어. x가 y보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조건이 있을 때?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뭘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얘를 제곱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수 조건이 없는데 그냥 막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양수 조건이 있을 때 x가 y보다 크면은 x제곱도 y제곱보다 크다가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디귿번은 여기 참이고 명제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대우도 당연히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디귿번 하고 얘가 맞다는 건 아니고 기억 디귿이 되겠다라고 사람처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 아래 23-1번 문제도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또는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뭐 영재에서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얘들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P이면 무엇이다? Q이다가 얘가 뭐였을 때? 참이었을 때.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조건 P는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똑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P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이렇게 화살표를 받은 Q 입장에서는 Q는 뭐이기 위한?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명제가 참일 때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둘 중에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충분 조건이고 누구 입장에서 필요 조건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라는 명제가 있지. 얘는 참이에요, 아니에요?
자고 시작할까? 불 끄고 에어컨 켜놓고 편하게 좀 잘까? 어? 야, 이거 맞죠? 예. 이거라도 한번 해줘. 응? 이거라도 정훈아, 이거 맞아요? 알잖아. 된다고 안 된다고. x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맞아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쌤. 얘가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렇지? 따라서 얘가 얘일 때 마이너스 2라는 반례가 생겨서 거짓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조건은 x는 1은 x제곱은 1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반대로 x의 제곱은 1은 뭐이기 위한? x는 1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때, 그럼 아까 얘기했던 포함관계도 여기 보이게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이게 되면은 이러한 포함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진리집합 마이너스 1,1이 1일 때를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상대적인 거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 입장에서는 충분 조건인데 Q 입장에서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라고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충분 필요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인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부분이 참이되면은 포함기호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조건이 뭐 동치이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는 y는 0이다라는 이 조건이 있죠. 얘 이쪽 방향 참이에요. x는 y는 0이면 이쪽 방향도 참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에 의한 충분 조건, 얘는 얘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 두 조건의 관계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은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같다. 의미가 동치이다. 얘들이 만족하는 조건을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구해보면은 얘는 x는 0이고 얘도 y는 0이다. 얘는 당연히 x는 0이고 y는 0이다. 즉 진리집합이 서로 어쩐다? 얘의 조건을 q라고 하고 얘를 p라고 하면은 얘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면 p라고 하면은 서로 어쩐다? 같다라는 거.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요거 포함한다. Q이면 P에다가 참일 때 요거 포함한다. 서로 포함하기 때문에 P이면 Q에다가 참이다. 진리집합이 같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치이다. 같은 의미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런 케이스를 많이 알아야 이제 문제 푸는데 좋게 되겠죠. 그쵸? 자, 79페이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하나씩 같이 봐볼게요. 1번. 자, 대표용 24번에 1번 보시면은 x의 제곱은 y의 제곱이면 무엇이다? x는 y이다. 요 방향 되나요? 그렇지?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건 의미가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왜? 2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같지. 얘가 가진 의미가 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따라서 두 개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다라는 거야. 당연히 절대값이 같은 걸 제곱하면 요게 둘 다 서로 같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도 되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는 거야. 서로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따라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동안 쌤이 많이 썼었던 표현인데 P면 Q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너도 성립하고 너도 성립한다라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둘 다 성립해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들이 서로 어쩐다? 같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3이에요. 그러면은 x는 1이고 y는 2이다. 요거 항상 참이에요? 아니죠. 반례가 너무 많죠. 0, 3, 뭐 등등등등
많죠. 요거는 참이에요, 아니에요? 1, 2면 더하면 무엇이다? 3이다. 자, P면 지금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 요 방향이 만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훈아.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기묘. 필요 조건. 화살표를 어쨌습니까? 받았죠. 받았죠. 자, 같은 의미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상대적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 자, 문제에서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뭐 얘가 나와 있겠죠. 반대로 나와 있으면 충분 조건이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자, 세 번째는 XY는 유리수이다. XY는 유리수이다. 이 조건과 X 곱하기 Y는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 자, XY가 유리수이면 곱하면 무슨 수 나와요? 유리수 나오는 건 당연하죠. 유리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뭘 하든 유리수가 나와요. 근데 곱해서 유리수가 나왔는데 둘 다 유리수이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반례가 뭐가 있어요? 너무 많죠? 뭐 루트 2, 뭐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은 유리수인데 두 개는 유리수가 아닌 친구들 되겠고. 자, 4번 보세요. 4번은 둘이 무슨 조건이다라는 거? 처음에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죠? 무슨 조건이라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자, 24-1번 네모칸에 한번 채워보세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24-1번의 네모칸에 자, x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것은 x, y는 0보다 크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죠. 충분 조건. 자, 이유는 뭐가 안 된다? x, y가 0보다 크면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는 거짓이다라는 거지.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얘는 x, y의 부호가 어떤다? 같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따라서 얘는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정수인 것은 x, y가 정수인 것에 대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왜? x 플러스 y가 정수라고 해가지고 얘는 x, y가 정수다라는 것은 아니게 되고, x, y가 무슨 수였을 때? 정수였을 때 두 개 더하는 것은 된다라는 거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 세 번째로 삼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맞아요? 아니죠.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받았어요.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x는 y는 0,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0, x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 x 제곱 더하기 y 제곱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 조건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x랑 y랑 둘 다 뭐라고? 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는 무슨 조건이다? 동치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뭐다? 앞에서 얘기한 포함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주어지면은 먼저 이렇게 주어진 거야. Q가 P를 포함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화살표로 얘를 갈라주면 되는 거지. 이게 성립하는 거구나.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지.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라고 성립하겠지. 반대로 Q가 어디에 포함된다? P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살표를 어떻게 뒤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찔러주면 되겠죠?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요 포함 관계를 보고 우리가 반대로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집합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Q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한다? P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은 요렇게 즉 P이면 뭐다? not Q이다 라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거는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not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라고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두 개의 진리집합이 서로 어쩐다? 같다라는 내용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안에 네모 박스 한번 채워보세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라 그 말이겠죠. 그렇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쪽 박스 채우기는 너무 간단하죠. 자, P가 지금 80페이지에 P가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만족한다라는 거죠. 화살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자, 이 방향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Q이면 P다. P가 Q를 뭐 한다는 거예요?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항상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P 안에 누구 있다? Q 있다라는 말이고, 따라서 P 합집합 Q는 뭐가 됩니까? P 합집합 Q는
P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P 교집합 Q는요 당연히 Q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Q 차집합 P는요 빼면 없겠죠? 공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자 81페이지 보시면 대표 유형 25번 대표 유형 25번 문제를 같이 하나 보고 아래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의 조건에는요 P 교집합 Q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Q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교집합이 Q다라는 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P가 Q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집합에서 공부했었고 P 교집합 R 즉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데 P랑 R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얘의 어떤 벤 다이어그램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자 P가 있고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Q가 있고요. 만나지 않는 누가 있는 거예요? R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1번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자 P는 뭐이기 위한? not R이기 위한. 요걸 보는 거죠. 명제를 써볼게요. P는 not R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예이면 예이다 혹은 예이면 예이다 어떤 걸 만족하는지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R의 여집합을 의미하고 얘는 P라는 진리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R의 여집합은요 R의 여집합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럼 R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합니까? P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지? 쟤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P는 뭐이기 위한?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not Q는 not P이기 위한 not Q는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봤더니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고 얘는 무슨 집합? Q의 여집합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잖아요. P가 Q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취해주면은 둘 다에다가 여집합을 취해주면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Q의 여집합이 누구를 포함한다? P의 여집합을 뭐한다라는 거? 포함한다라는 거. 따라서 요 방향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얘들? 그렇지?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not Q는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앞에 있는 친구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자, 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R은 뭐이기 위한? not Q이기 위한. 그러니까 Q의 무슨 집합과 여집합과 R을 비교하는 거죠. Q의 제일 작은 아이의 여집합은 R을 뭐하고 있습니까? 포함하고 있죠. Q의 여집합이 R을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쪽부터 관통해주는 R이면 뭐가 성립한다? not Q이다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원래 이제 충분 필요인지 아니면 반대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R은 어쩐가? R은 Q의 여집합을 포함하지 않죠? 그치?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서 R은 Q의 여집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만약에 얘까지 포함해버리면 둘이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두 집합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어떻게 나와야 돼? 같을 때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81쪽 25-1, 2번 그리고 82쪽 대표 유형 26번 그 다음에 유제 26-1, 2번 한번 자 자기 노트 한번 책에다가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세요. 포함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자 25-1번에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25-1번에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형태의 Q이면 P이다. 즉 Q이면 P이다.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될 테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요건 표현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방향으로 성립해야 되겠지? 즉 따라서 P라는 진리집합이 누구를 포함한다? Q라는 친구를 포함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요 안으로 표현해 보면은 P이고 요 안에 누가 있겠어요? Q가 있겠다라는 거. 자, 항상 옳은 것은 P 합집합 Q는 뭐가 되죠? 1번의 P 합집합 Q는 Q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P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내용에서 P 교집합 Q는요? Q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P 차집합 Q는요? 공집합이 아니라 요 부분 되겠습니까? 요 부분? 여기 지금 색깔 칠할 링 관련 부분. 자, Q에서 P를 P에서 Q 떠주니까 공집합이고 아니다라는 게 오히려 맞겠고, 4번에는요. 4번에 P의 여집합에서 누구의 여집합을 빼요? Q의 여집합을 빼는 거지. P가 아닌 부분은 어디입니까? P가 아닌 부분은 요 바깥 부분이겠죠. 요 바깥 부분에서 누구를 빼준다라는 거예요? Q의 여집합을. Q의 여집합. Q가 아닌 부분, 여기 포함된 부분이 되겠지. 즉 지금 보시면은 어떤 걸 알 수 있었어요? P의 여집합을 갖다가 누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더 작은 Q의 여집합, Q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무슨 집합이 되겠다? 공집합이 되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5번에요. 5번에 자, P 여집합, 합집합 Q다라는 거.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P 여집합이 어디예요? P가 아닌 바깥 부분 여기 부분이 되겠고요. Q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남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2번. 25-2번은 항상 옳은 것은 누구예요? 정답은? 말 안 해줄 건가? 기억님 디귿 중에 뭐예요? 기억 디귿. 오케이. 자, Q가 P이기 위한 무수 조건? Q는? 그렇죠.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럼 어떤 포함 관계를 만족하겠어요? Q가 누구를 포함한다? P를 포함한다라는 거. 이런 방향으로 그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 때? 충분 조건일 때.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네 셋의 포함 관계는 이제 누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Q가 중간에 있고 R이 가장 크고 중간에 Q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표현해 주면은 R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R이 P를 포함한다는 기억권은 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P 합집합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가를 판단하라 그랬지. R의 여집합은요, 지금 노란색으로 색깔칠하는 이 부분이 되겠어요. R의 여집합은. 그럼 P 합집합 Q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Q가 되겠지. 얘가 얘를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자, P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을 누가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얘는요 바꿔주면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모르는 법칙에 대해서 교집합이 뭐로 바뀌면서 합집합으로 바뀌면서 전체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Q의 여집합. 그러면 얘는요 그냥 봐도 상관없지만, 자, 여집합과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얘를 P 합집합 Q는 Q와 포함 관계가 이 모양에서 반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봐라는 것과 똑같은 거겠지. 그러면 P 합집합 Q는 당연히 얘가 되겠어요. 그럼 Q를 포함하느냐? 자기 자신이니까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즉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가 참이 되니까 오케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참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여집합을 체크해서 판단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6번에 보시면 이제 구간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구간으로 주어져 있을 때 R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여기 R이 P 또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 때? R이라는 친구가 P 또는 Q는 뭐예요, 얘들아? P 합집합
Q가 되겠지? P 또는 Q, P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요 방향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합 포함 관계에 대해서 쓰면은 뭐가 되겠어요? R이 P 합집합 Q를 어쩐다? 포함? 한다.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P 합집합 Q를 R이 포함한다. 근데 지금 수직선으로 주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P라는 조건은 뭘 의미합니까? P라는 조건은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뭐 Q는 말 그대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거, 그 다음에 Q는 어디서부터? 1보다 작거나 같다. 합집합은 둘이 합쳐주니까 뭐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얘를 누가 포함해야 되겠다? R이라는 조건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A보다 작거나 같다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A가 어디보다?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얘는 채워져 있으니까 뭐 포함하는데 여기 2가 돼도 지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A는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데 2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 범위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1번까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26-1번은 마찬가지로 이제 조건 대신에 그냥 구간이 주어진 거죠. x는 1 이상이고 뭐 이하? 4 이하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x-2가 k보다 작거나 작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얘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x-2라는 i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 절대값이니까. 그러면은 x는 자 2씩 다 더해주면은 2-k보다 크고 2+k보다 작다가 되겠고, 자 포함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포함하겠죠. 그래서 수직선에 표현해주면은 여기에 1이고요. 여기 얼마이고 4가 주어져 있고 2-k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2-k가 얘를 어떻게 감싸고 2+k도 감싸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k는 지금 여기는 뚫려있고 여기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1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포함하지 않죠?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 2-k는 1보다 어쩌습니까?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작다 맞니? 문제상에는 문제 없죠? 2+k가 뭐보다? 당연히 얘도 이쪽은 뚫려있고 뭐 닫혀있고 이쪽은 뚫려있으면 2+k가 4보다 어찌해야 된다? 커야 된다. 여기서 의문이 뭐예요? 여기서 k 넘어가고 빼주면 k가 1보다 어쩐다? 커야 된다. 얘는 k가 넘어가면 2보다 커야 된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뭐보다 커야 되겠어요? k가 2보다 크다. 요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쵸?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은 얘가 이거 안 들어가는데? 등호 있구만. 네. 왜 아무도 말 안 해주지? 너무하네. 야, 등호 있잖아. 이게 문제. 등호 있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등호 들어가지. 여기도 들어가지. 이것도 들어가고. 야, 그럼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고. 그럼 1이 돼도 되겠네. 이렇게 내 왼쪽에 있고 4가 돼도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k가 1 이상, 2 이상. 어쨌든 둘의 공통 범위는 k가 2보다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이다? 2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6-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면서 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83번, 83페이지 같이 볼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지금 52분이야?
딱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증명하는 방법에서 정말 전형적인 유형으로 우리가 자, 대우법이랑 비율법이 있는데 대우법은요 어떤 거예요? 그냥 명제를 보는 것보다 대우 명제에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지. 대우 명제를 더 판단하기 어쩔 때? 쉬울 때. 그러니까 명제가 주어지면 얘가 참임을 보일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우 명제를 생각해서 대우 명제를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참인지 대우가 만약에 참이면은 본 명제가 참인지 좀 애매한 경우에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표 유형 문제에서 보시면은 차라리 이해를 봅시다. 이해를 확실히 처음에 이해할 때는 xy가 무슨 수이면은 짝수이면 뭘 만족하는가? xy 중 적어도 하나는 무슨 수이다? 짝수이다. 요 명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좀 모호성을 가지고 있겠지. 근데 얘 자체는 그래요. 하나만 짝수면 곱하면 짝수가 된다? 라는 생각 들긴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얘 명제를 보이는 데 있어서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는 거지. 대우 명제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xy 둘 다 무슨 수일 때? xy 둘 다 홀수일 때, 짝수가 아니라 홀수일 때 뭘 만족하는지 봐라. x 곱하기 y가 홀수인지 판단해봐라는 거야. 그러면은 홀수 곱하기 홀수는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홀수가 나오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본 명제도 무엇이다? 참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오케이?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7번 보시면 자 거기 대표 유형 27번에 그래요. 우리가 1번 한 문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제곱이 무슨 수이면 짝수이면 뭐도 짝수이다? n도 짝수이다. 이거를 대우법을 활용해 가지고 증명을 한다라는 것은 자 대우 명제를 먼저 찾는 거예요. 대우 명제 n이 무슨 수이면 홀수이면은 n 제곱이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 요걸 보이는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홀수라는 건 2k-1이다. 2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이다라는 거. k는 무슨 수? 정수였을 때. 그래가지고 n의 제곱을 계산하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어가지고 얘도 무슨 수이다? 홀수이다.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본 명제도 참이다라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무슨 법이다? 대우법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증명 방법 하나는 요거는 이제 뭐 귀루법이라고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이 귀루법의 증명은요 제일 시작이 중요해요. 결론을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요 친구를 증명하는데 결론이 바로 Q가 되겠죠.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만약 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라는 거야? 모순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게 결론이 아니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결론이 맞다. 따라서 결론이 맞다라는 이런 사고 관용으로 증명하는 게 비율법이에요. 비율법. 제일 대표적인 예로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 즉 뭐가 루트 2라는 친구가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다른 말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되겠지. 얘를 귀류법으로 증명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자 루트 2를 무슨 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라고 하자.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그렇지. b분의 a꼴, a분의 b꼴을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근데 b와 a는 무슨 수이고? 정수이고. 그렇지?
따라서 루트 2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2는 예를 들어서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여기는 AB는 무슨 수인? 둘 다 서로서인 정수이다. 정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정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b를 곱해주면 루트 2b는 a라고 할 수 있겠지? 얘들을 뭐예요? 지금 뭐 했습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2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요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a 제곱이라는 친구는 무슨 배수? 2의 배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아까 앞에서 했던 명제에서 곱해서 짝수가 나오면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다라고 일단 이 명제도 있었고 a 제곱이 2의 배수예요. a도 뭐의 배수일까요? 2의 배수이다가 3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라는 친구를 자 오른쪽으로 계속 A라는 친구를 2의 K다라고 할 수 있겠지? K 정수, 이 K 꼴로 나온다. K는 정수이다.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보시면 그래 여기다가 A가 2K니까요. 2K니까 여기 A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2K.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2B의 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2K의 제곱이니까 얘는 4K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B의 제곱은 2K의 제곱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B의 제곱도 무슨 배수이다? B의 제곱도 2의 무슨 수이다? 배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루트 2가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다. ab는 정수인데 무슨 수? a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a가 2의 배수인 걸 찾았는데 a를 2k를 넣고 이 식에 집어넣었더니 b도 뭐의 배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b도 2의 배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둘이 뭐라는 사실에 서로라는 사실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아니라고 했던 게 틀렸다.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명제의 결론이 맞다라는 거. 이렇게 증명하는 게 무슨 방법이라고? 귀류법이라고. 이렇게 이 내용의 사고 과정이 처음에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 아래 문제 지금 뭐 있냐면은 저기 28-2번 있지. 28-2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2번. 이거 푼다는 게 아니라 28-2번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가로가 2이고 세로가 1인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얼마예요? 이 대각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래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루트 5가 나오지? 그럼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명제는 루트 5는 다른 명제로 말하면 뭐이다?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라는 거지. 그치?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니까. 그러면 증명 과정을 이 친구랑 뭐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가면 되겠죠? 똑같이. 자,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여기를? 루트 5를 b분의 a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여기가 루트 5b가 a가 되겠지. 제곱하면은 5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지. a의 제곱이 5의 배수예요. 그럼 a는 뭐의 배수이다? 5의 배수이다. 그럼 a는 5의 배수니까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5k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5b의 제곱은 5k의 제곱이 되니까 b의 제곱도 5k의 제곱이 돼가지고 b의 제곱도 5의 배수이고 b도 5의 배수이고 따라서 둘이 뭐라는 사실에? 서로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제일 대표적인 증명이니까 하나 처음에 받아들여 주시고 이 귀류법 관련해가지고 문제 더 다음 시간에 보고 3단 논법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중단한 연습 문제 있죠? 92페이지까지 있죠? 90페이지까지 중단한 연습 문제 그 부분 전부 다 풀어오시고
그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줬던 그 복습 과제 있지? 복습 과제도 전부 다 풀어 오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샌도 그날 문제풀이를 좀 할 거예요. 샌 집합 뒷부분 있죠? 집합 뒷부분 영재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 샌도 챙겨 오세요. 알겠나요? 예. 뭐 센 문제풀이 전부 다는 못하게 수도 있겠지만 요거 개념센 중단원 연습 문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센 집합 뒷부분 연습 문제 풀 거예요. 여기까지 채점하고 마무리해 오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